네, 안녕하세요. 용인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에서 공동체 관련 책을 소개하고 안내해드리는 듣고 볼 책의 알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연님. 안녕하세요, 아리님.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우리 연연님 그동안 많이 바쁘셨죠? 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책은요, 유쾌한 혁명을 작당하는 공동체 가이드북 행복은 타인으로부터 온다 라는 책을 준비했는데요. 지난달에 얘기를 나눴던 설담장의 주제가 그 소수의 비전을 어떻게 마을 공동체의 비전으로 만들어 갈까, 그런 주제였어요. 그때 나온 얘기들이 연결과 만남, 관계 이런 거는 이제 모두에게 필요한데 각자의 욕구는 다 다르고 마을 공동체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해나가고 싶은 것들이 있다고 한들 그 여러 사람의 의견과 마음을 모아서 하는 게 굉장히 힘들다 보니까 고민이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 소수의 비전이 다수의 비전으로 될 수 있을까? 아니면 편한 공동체가 되려면 뭐가 필요할까? 함께 만나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지 좋을까? 뭐 이런 얘기들을 나누었거든요. 사람이 살면서 굉장히 다양한 면을 누구나 가지고 있는데 보통 살다 보면 한쪽 면만 쓴다는 거죠.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한쪽 면만 쓰는 것이 굉장히 아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데 공동체 활동을 하다 보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나도 몰랐던 내 존재의 다양한 측면들을 되살릴 수도 있고 조금 깨우칠 수도 있고 그런 경험들도 나누었었고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데도 불구하고 마음을 모은다는 게 쉽지 않다. 뭐가 필요할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만남이 필요하고 대화가 많이 필요하고, 한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거를 이끌어가는 건 정말 힘든 일이잖아요. 네. 근데 모여서 대화를 하다가 내 의견도 거기 보태고 이렇게 정말 작당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엮여서 그건 같이 굴러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함께 나누는 대화가 필요하고 그게 또 재미있어야 되고, 그래서 책을 찾다 보니까 이미 전에 이제 저희 추천 도서 목록에 올라가 있는 책인데 유쾌한 혁명을 작당하는 공동체 가이드북, 제목부터 조금 땡기죠. 네. 네, 그래서 이 책을 고르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분들과 함께 유쾌한 혁명을 위해서 작당을 하고 오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그리고 그날 그 예음도서관 관장님께서 마무리하면서 들려줬던 시가 있었는데 네. 그 시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소개해 드려 볼게요. 다니카와 순타로의 시인데요. 제목은 살아있다는 것. 살아있다는 것. 지금 살아있다는 것. 그것은 목이 마르다는 것. 나뭇잎 사이로 쏟아지는 햇빛이 눈부시다는 것. 문득 어떤 멜로디가 떠오르는 것. 재채기를 하는 것. 너와 손을 잡는 것. 살아있다는 것. 지금 살아있다는 것. 그것은 미니스커트, 그것은 플라네타륨, 그것은 요한 스트라우스, 그것은 피카소, 그것은 알프스, 모든 아름다움과 마주하는 것. 그리고 숨겨진 악을 조심스럽게 거부하는 것. 살아있다는 것. 지금 살아있다는 것. 울 수 있다는 것. 웃을 수 있다는 것. 화낼 수 있다는 것. 자유라는 것. 살아있다는 것. 지금 살아있다는 것. 지금 멀리서 개가 짖는다는 것. 지금 지구가 돌고 있다는 것. 지금 어디선가 갓 태어난 아기가 울음을 터뜨린다는 것. 지금 어디선가 병사가 상처 입는다는 것. 지금 그네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
지금 순간순간이 지나가고 있다는 것, 살아있다는 것, 지금 살아있다는 것, 새는 날갯짓 한다는 것, 바다는 넘실댄다는 것, 달팽이는 기어간다는 것, 사람은 사랑한다는 것, 내 손의 온기, 생명이라는 것. 네, 이 시를 그날 마지막에 그 관장님께서 읽어주셨는데 그 자리에 같이 있던 사람들이 보통 살면서 정말 이렇게 살아있다는 감각을 많이 죽이고 살고 있는데 살아있다는 감각이 이제 막 세포가 깨어나는 듯 하면서 모두 서로 놀라면서 마주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쾌한 혁명을 작당하는 공동체 가이드북 행복은 타인으로부터 온다. 세실 앤드류스. 지은이는요, 커뮤니티 교육 전문가이자 미국 전환운동을 대표하는 활동가고요. 저서도 있는데요. 느린 것이 아름답다, 단순하게 살기 모임, 비울수록 아름답다 등이 있습니다. 이 책이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한 가지인데 이 세상과 우리 서로를 보살피기 위해서 문화를 바꾸는 것, 더 많이 이기심과 탐욕을 다스리기 위해 노력하고 더 많이 협동하고 협력함으로써 치열한 경쟁의식에서 벗어나서 공공선을 추구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자는 건데 이건 이제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절실하게 필요로 하고 있는 그런 지점에서 나온 거죠. 그리고 또 공동체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샌프란시스코 지진을 겪은 어느 젊은 여성의 말을 이렇게 전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기쁨부터 슬픔까지 인간의 모든 감정을 경험하고 또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음 깊은 곳에서 새로운 감정이 생기더군요. 고요하게 차오르는 기쁨이 느껴졌습니다. 그 감정은 우리가 잃어버린 모든 것을 보상해 주었습니다. 천년의 유대감을 느끼게 만드는 감정이었죠. 대탈출을 감행하는 동안 모두가 당신의 친구였고 당신도 모두의 친구였습니다. 혼자인 사람들, 즉 고립적 자아는 죽었습니다. 사회적 자아가 우세했습니다. 새로운 도시에서는 다시는 사방이 벽으로 둘러싸인 방에 틀어박혀 주위를 차단하지도 이웃과 단절되어 느꼈던 과거의 외로움을 느끼지도 말아야 합니다. 다시는 고난과 불행한 운명 때문에 혼자 남았다는 기분을 느껴서는 안 됩니다. 지진과 화재가 우리에게 남긴 것은 따뜻한 마음과 기쁨이었습니다. 용감함도 강인함도 새로운 도시도 아닌 이전에 없던 포용력, 타인에게서 얻는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위기에 처했을 때 재난 상황이 왔을 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협력의 DNA가 제대로 작동하고 그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경우가 참 많죠. 심지어는 그 다윈의 진화론을 해석한 다른 책이 인간의 유래라는 책인데 거기에서도 진화의 핵심은 바로 협력이라고 주장했다고 하네요. 이 저자는 행복을 부르는 4대 요소를 굉장히 특이하게 짚고 있어요. 관계, 소명, 유희, 통제. 관계는 뭐 특별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겠죠. 근데 소명은 돈을 받든 안 받든 사람에게 중요한 것, 그러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가 의미와 목적을 부여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희는 일상생활에서 즐거움과 기쁨을 느껴야 한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인데 그래야 행복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정말 살면서 기쁨의 순간들이 얼마나 되나 그러면 굉장히 기쁨이 마른 상태에서 많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를 저 자신도 느끼면서 참 안타까운 경우가 많죠. 제일 조금 이해가기가 어려운 거는 통제라는 요소인데 통제한다는 것은 민주적으로 사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이런 통제가 있을 때 이제 행복한 공동의 선이 공공선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로 이해해야겠네요. 본인이 사람들과 대화할 때 유념하는 3가지가 있다고 하면서 소개를 하는데, 첫 번째는 이 대화는 신성한 만남이며 나는 지금 우주의 힘을 빌려 상대방과 의미 있는 접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고, 두 번째는 상대방에게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계속해서 떠올려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해야 상대가 더 많은 지지와 이해를 받고 있고 더 소중한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는 기분을 느낄 수 있을지 고민한다. 그러면서 이제 대화의 기본이 경청이라고는 어디서든지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경청도 특별하게 또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건 인용인데 한번 그 인용하는 부분을 읽어봐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경청은 대단히 매력적이고 신비로운 것이며 창조하는 힘이 있다. 우리가 무언가에 귀를 기울일 때 그것은 우리에게 영감을 주고 우리의 생각을 드러내어 확장시킨다. 실제로 생각은 내면에서 자라나기 시작해 살아서 움직인다. 상대의 말을 경청할 때 교류가 일어나고 이 교류로 인해서 에너지가 충전되며 그리하여 우리는 서로에게 지치지 않게 된다. 지혜와 새로운 생각, 뜻밖의 재미있는 이야기가 갑자기 떠오르는 것은 우리 안에 작은 창조의 분수가 있기 때문이다. 자, 사람들이 우리에게 넋을 놓고 열중하며 진심으로 경청할 때 이 작은 분수는 가히 놀랄 만한 속도로 다시 샘솟기 시작한다. 너무 멋지네요. 경청에 대해서. 그렇죠. 네. 경청을 이렇게 설명한 건 또 처음 접하네요. 이 책의 어떤 부분에 그런 얘기도 있던데, 그리스인들이 남긴 가장 그 훌륭한 표현 중에 하나가 열정이다. 우리 삶에서 열정이 없으면 우리 삶이 어떻게 될까? 근데 그 열정에 뒷받침이 되고 아니면 열정에서 나올 수 있는 감정이 이제 기쁨이라는 거죠. 근데 그 기쁨은 내 안에서 이렇게 샘처럼 솟아나는 기쁨도 있을 수 있지만 결국 기쁨은 타인에게서 얻는 기쁨일 거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공동체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즐거운 공동체다. 이런 거는 이제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잖아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모임이 공동체 아닐까,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그동안에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거리두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꼭 사람을 만나야 되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책을 읽으면서 만나야겠다. 만나야지 대화를 나누고 그 사람의 표정을 보고 얘기를 들으면서 또 다른 무언가를 내가 느끼고 성장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피곤하지 않게 살려면 어쩌면 자기로부터 나와야 되고, 유쾌한 작당을 함께 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고 그게 행복으로 가는 길일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만든 책입니다. 행복은 타인으로부터 온다. 유쾌한 혁명을 작당하는 공동체 가이드북 행복은 타인으로부터 온다. 저의 행복은 우리 연연님으로부터 온다. 네, 좋은 에너지를 이렇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너무 감사합니다, 연연님. 감사합니다, 아린님.